백 교수님, 네. 민주당은 지난 20일 김은경 혁신위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이대경 혁신위가 발족을 했다가 9시간 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이 되면서 낙마를 했어요. 그런데 김은경 혁신위가 발족하면서 제1호 혁신안으로 내놓은 게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를 써라. 네. 이미 국민의힘은 의원들이 다 서약서를 썼어요. 네. 자진해서. 그러니까 민주당도 윤리정당, 도덕성을 회복하려면은 우선 뭐 비리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은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정정당당하게 가서 법원에서 심사를 받겠다. 실질 심사를 이렇게 서약서를 쓰라는 것 하나하고 불체포 특권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체포 동의안 뭐 가결을 하는 네. 그런 것을 당론으로 좀 채택해라. 그래야 이 국민들도 실망했던 민주당에 대한 어떤 신뢰를 회복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도부는 물론이고 친명 비명 가리지 않고 비토를 해버렸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혁신위가 1호부터 이렇게 무산되면 그 혁신입니까? 김은경 혁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사실은 이제 이력이 그 법학도 전공을 했던 분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논의가 뭐 많았다고 하고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이런 부분은 결코 이제 그런 사소한 부분으로만 국한해서 볼 게 아니다라고 하는 내부의 논쟁이 치열했다고 합니다. 들리는 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위원들이 강력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혁신위에서 1호 혁신안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그 다음에 이 체포 동의안이 검찰에서 오면은 당론으로 가결을 하자. 부결이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친명 비명을 포함해서 모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혁신위원들이 정치권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근데 이 근간에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돈봉투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상자들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몇 명이죠? 20여 명입니다. 최소 20명이죠. 그래서 채집이 돼가지고 각 개개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체포 동의안이 왔을 때 지금까지 뭐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포함해서 노웅래 그다음에 이재명 모두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헌법에 보장된 특혜를 이용한 방탄 국회로 갈 소지가 여전히 있고 국민들은 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이 헌법 기관이라고 해서 과연 비리가 있을 때 영장이 적시된 부분이 인정이 되건 안 되건 판사로부터 어떤 심사를 받아보는 게 똑같은 그런 어떤 형태로 가야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비리가 있는데 불체포 특권으로 방탄국회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온당하냐 이런 비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불체포 특권에 관련돼서 일부의 그 리서치 관련한 걸 보면 87%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여론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기표 씨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이거 운동을 전국적으로 지금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이하감이라든가 상대적 박탈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헌법 기관이라고 자임을 하면서 비리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럼 비리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판사 앞에 가서 영장 실질심사를 당당하게 받아라. 그렇기 때문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사실은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 헌법에 보장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우리가 어떤 혁신안으로 다루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쇄신책으로는 그걸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돼서 혁신안 1호로 제출을 했는데 이게 지금 유보적인 상태로 되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아니 더불어민주당이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더니 아니 나하고 약속했잖아요. 국회 로텐도홀에서 책상 하나 갖다 놓고 둘이 서명하자. 근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더불어민주당이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저는 불체포 특권 내려놓고 뭐 체포 동의안 가결 당론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불체포 특권의 서약서를 제출하는 게 가장 지금 쇄신책의 일환으로 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이 꼼수 선언 아니냐. 왜 본인만 하냐. 당대표가 있으면 당연히 그러니까요. 의원들도 하는 것이 온당한 건데 정말 이 보여주기 쇼
대국민 사기가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데요. 그러나 지금 민주당에서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돈봉투 사건으로 20여 명의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 그리고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 가능성도 있고 체포동의안을 포기를 했을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이 당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지금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명분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제 그 의원들, 특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비리나 이게 불합리한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이 되면 대부분 어떤 논리를 대응을 하냐면 정치적인 탄압을 했고 그다음에 권력에 의한 수사다. 그다음에 소위 말하면은 보복 수사다.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수사가 이 관련해 가지고 조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물론 어느 정도 뭐 포장은 되지만 조작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건 그렇기 불가능한 때문에, 일이죠. 네, 지금 그 언론이라든가 또 이런 그 인터넷 정보 그다음에 각종 SNS 이런 어떤 폭로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 유튜버가 얼마나 지금 전국에 뭐 20여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이름 없는 유튜버까지 이런 측면에서 이 조작 수사가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영향력 있는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조작을 해가지고 영장에 적시를 하거나 생각할 수가 없는 기소를 거죠. 한다고 하는 예. 부분은 이건 누구도 아마 그 공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라고 해서 이런 불체포 특권에 계속 숨는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느끼는 위화감이나 상대적 박탈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특권, 헌법기관으로서 존중을 받아야 되지만 비리가 있는 경우에는 다 똑같이 일반 국민과 똑같이 수사받고 그다음에 재판을 받고 실질심사는 판사의 어떤 필터링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인정을 하셔가지고 불체포 특권 내려놓으시길 바란다. 저는 이렇게 권유를 드리고 싶네요. 민주당에서 혁신위가 발족한 것은 송영길의 돈봉투 사건이라든가 김남국의 코인 의혹 뭐 이런 것들 사건까지 대장동 사건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다. 국민들의 그 그래서 야당에 대한 피로감이 예. 엄청 높습니다. 그걸 한번 깨보자는 쇄신해보자. 차원에서 네. 혁신위를 발족을 시켰는데 그렇죠. 그 혁신위 1호안이 지금 무산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는 혁신위한테 정권을 부여하겠다. 네, 모든 걸 혁신위의 받아들이겠다. 제안은 다 수용을 하도록 수용하겠다. 하겠다. 그런데 1호부터 이렇게 무산이 됐다 한다면은 그동안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김은경 혁신이든 이내경 혁신이든 어느 혁신이든 간에 결국은 이재명의 뭐 친위대 허수아비 혁신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 이렇게 됐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금 무슨 동력이 네. 있겠어요? 네, 그래서 그 비판이 지금 굉장히 수준이 높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저는 단안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대표로 가는 부분은 리더는 사실은 이제 읍참마속의 그런 어떤 지휘도 해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는데 대표니까 비명 친명을 가리지 않고 나도 내려놨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 쇄신책의 중심에 서서 이미지를 바꾸고 그다음 내년 4월 10일에 총선에 대비한 그런 이미지 메이킹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런 혁신안을 우리가 선포를 했지 않느냐. 모든 걸 수용하고 받아들이기로 했고 그래서 혁신위원들과 혁신위원장을 지명을 했다라고 하면 그 혁신위가 내놓은 1호에 대해서 설령 반대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혼연일체가 돼서 불체포 특권 서약서 쓰자. 네. 그리고 당론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부분을 1호니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문제점 있으면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어떤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이걸 초장부터 유보를 하고 반대를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면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이 혁신안, 쇄신안에 대해서 마음이나 있고 생각이나 있느냐는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민들로부터 절대로 지지를 못 받는다. 특히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체포 특권에 대한 비판, 그 다음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국민 여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보적인 입장이나 반대를 한다고 하면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나갈 길이 어딘지 불보 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부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안을 내려가지고 그렇죠. 추진을 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그에 의총에서 추인을 받아야 하는데 네. 지도부에서부터 유보적으로 26일 날 최고위 열고 권칠성 수석 대변인이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 자율 투표를 하겠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가결 당론 채택을 거부해버렸고 불체포 특권 포기도 의원들의 그 총의를 모아봐야 한다. 그러니까 유보를 해버린 거예요. 다 거부를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두 가지 요구 조건에 대해서. 그러면은 지금 이 혁신위가 1차 회의에서 김은경 위원장이 뼈를 갖고 가죽을 벗기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고 그것에 하나로 윤리정당으로 거듭나는 시금석으로 송영길 돈봉투 사건의 진상조사를 하겠다. 조사를 하겠다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진상조사가 되겠습니까?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지금 팔팔 잡아뛰면서 검찰 앞에 가서 지금 노숙투쟁을 하겠다고 그런 나서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현역 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타파를 하기 위해서 참신하고 유능한 그런 인재들을 등용하게 한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이게 바로 이 공천 룰을 선택했다 이 이야기인데 비명이나 반명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혁신을 명분으로 해갖고 대의원제 없애버리든가 아니면은 비명 반명에 대해서 학살 공천을 하겠다는 그러한 그 메시지 아니냐 이렇게 하고 또 반대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1호 안건 이거야말로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돈봉투 사건이라든가 기득권 타파, 현역 의원 물갈이 이런 부분은 정말 민감한 사안인데 어떻게 혁신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시기가 약간 미묘한 그 파장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귀국을 해서 네. 내가 할 일을 찾아보고 할 일을 하겠다, 다하지 못한 책임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이재명 대표께서는 지금 이 혁신안 1호가 부정적인 내지는 유보 입장은 바로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에 심대한 타격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단안을 내려라, 업참마속의 결단을 가져라 하고 이제 제가 권유를 드린 건 사실은 정치라고 하는 부분은 생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지금 이낙연 대표가 왔을 때 이 부분이 미치는 당내 영향력은 상당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국민들뿐만 아니라 당원들도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피로감이 엄청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혁신을 하고 쇄신을 하겠다라고 하는 혁신안 이원이 만들어져 가지고 1호로 내놓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불체포 특권에 대한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1호부터 이게 좌절이 된다고 하면 가장 큰 문제 첫 번째 이재명 대표 지도력이 심하게 타격을 받는 네, 겁니다. 리더십이 뭐 리더십에 타격을 받죠. 흔들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낙연 대표가 이 어떤 정무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낙연 대표가 상당히 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영향력을 또 키울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 혁신안 김은경 위원장 혁신위원들이 내놓은 이 부분이 유보가 되거나 반대로 좌절이 된다고 하면 2호, 3호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돈봉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현역 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타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내 걸었는데 네. 첫 회의에서도 네. 이거는 오히려 이 불체포 특권 포기보다도 더 어려운 겁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은 비리가 없으면 뭐 불체포 특권을 무서워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죠. 없잖아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혁신으로 연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혁신은 결국은 유야무야로 끝나는 거 아니냐. 말씀하셨듯이 지금 혁신위원들이 대부분 그 한 분만 빼고는 친명계로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그 이재명 대표께서 단안을 내리고 이 부분을 전격적으로 수용하는 어떤 발표 내지는 이런 그 결단력 있는 그런 그 지시 이런 게 있음으로 해서 이 외부로 보이는 그런 어떤 흔들리는 지도력에 대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그래야 혁신의 동력도 그렇죠.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처음부터 1호부터 좌절이 되거나 유보가 돼버린다고 하면 김은경 위원장 아마 사퇴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안 그렇겠습니까? 무슨 혁신위원장의 명분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혁신위원들로부터서도 혁신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대표나 국회의원도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하거나 유보한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혁신위원들이 사퇴를 하거나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만약에 사퇴를 해버리잖아요. 아마 더불어민주당은 엄청난 후폭풍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혁신안을 받아들여서 더불어민주당이 사는 길 혁신위원회에서 제안하는 혁신안을 받아들여라. 저는 이렇게 공고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김은경 혁신위가 얼굴마담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그런 허수아비 혁신하려면 위원장에서 당장 빌미가 되고 물러나라고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혁신위원장 김은경 위원장도 사실 교수 출신이면서도 또 법을 법학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거든요. 나는 정치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비명 친명도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런 이로부터 좌절이 된다라고 하면 내부에서 혁신위원들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죠. 왜 혁신위원장 허수아비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혁신위원장을 계속 수행을 할까요? 사표를 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부메랑이 돼서 엄청난 그런 후폭풍이 오고 국민들이나 당원들로부터 또 지지가 철회되는 그런 요소를 작용할 수 있다. 국힘 쪽에서 보면요. 이거 아주 쾌재를 부를 일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민주당이 뭐 혁신이다 어찌다고 하는데 이재명이 물러나는 게 혁신의 제일 첫 번째 조건입니다. 지금 혁신위가 떴다 한다면은 다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이 사법 리스크로 이재명 아직은 1년이 좀 못 됐습니다만은 그걸 평가를 해서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됐는가 이걸 우선 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이 부채부 특권도 결국은 이재명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혁신위가 메스를 들이대야 하는데 이재명 부분은 싹 이렇게 내놓고 다른 문제를 가지고 송영길이라든가 무슨 김남국이라든가 또 공천권이라든가 이런 걸 손대는 것은 혁신이 아니거든요. 네. 따져보면은 본질적인 혁신은 이재명 리스크를 어떻게 돌파할 거냐. 그 부분을 정면으로 이렇게 걸어놓고 나서고 거기에 대한 혁신안을 내야만이 진정한 혁신이 이루어지고 본질적인 혁신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제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께서 사실은 1호로 뭐 부채포 특권 이것도 있지만 권유하는 정도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라든가 그다음에 리스크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예를 들어서 결정한 부분에 대한 혁신안의 의견을 내놓고 권유하는 정도로만이라도 했더라면 혁신이 제대로 혁신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제대로 할 일을 하는구나. 이게 소위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에서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비명 친명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전혀 건드리지도 않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결국 1호라고 하는 부분들이 좌절이 되고 유보적인 반대 입장에 부딪히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적인 리스크뿐만 아니라 문제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혁신위원들에 대한 기대가 벌써부터 실망 내지는 져버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마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들이 고영희 TV를 보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상당히 심각한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도 왜 나만 갖고 그래 하면서 자기를 하나의 재물, 희생양 삼으려는 것 아니냐. 이건 본질적인 것도 아닌데 그런 지금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